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수익성의 무게를 둘 것이냐 안정성의 무게를 둘 것이냐 고민을 합니다. 안정성의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기획부동산을 판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은 이거 사면은 1년 안에 돈 얼마 됩니다. 오릅니다. 몇 배 오릅니다. 이런 내용 갖다 붙이면은 그냥 기획부동산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도덕적인 컨설턴트는 있잖아요.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얼마 수익이 될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기획부동산은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죠. 걔네들은 답을 줍니다. 몇 배를 벌 수 있습니다. 까지 주지요. 진짜입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그건 이제 당한 겁니다. 관심을 가지는데 진짜예요? 요거 했다면 그냥 90% 넘어간 겁니다. 아예 전화 오면 관심도 가지지 마. 지금 일지한눈 투자에서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위에 21세기 컨설팅 사건 나오죠. 요거 아마 지금 인터넷 쳐도 나올 거예요. 21세기 컨설팅 사건. 이게 워낙 그 피해자가 많아가지고 규모 돈도 워낙 컸지만 피해 규모가 3천억이고 피해자가 7천 명.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지 뭐. 잘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 기획부동산은 항상 직원 채용할 때도 그러거든. 초보자 반영. 그런데 대부분의 직업들은 초보자를 반영 안 하죠. 경험자, 우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기획부동산은 초보자 반영합니다. 기획부동산 접근 루트가 4가지가 있다는데 전화가 있고 텔레마케터들 있잖아. 고용해가지고 전화 많이 받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전화도 있지만은 또 뭐 공개 투자 설명회 인터넷 모임이 있는데 공개 투자 설명회는 이런 거 있어요. 유명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 관련된 부동산 사기 사건들이 제법 나오잖아요. 투자 설명회 가보면은 그 정말 그 부동산 학계에서도 유명하거나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의도 막 이렇게 알려주기도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초청 받아가지고 그냥 강의료 받고 하는 것이지 그 부동산 사라는 뜻도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막 부동산에 대해 설명해 주기를 하면은 그냥 동화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인터넷 모임 요즘에 그 후기 이런 거 있잖아요. 댓글 뭐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후기 잘 올려주면 돈 받고 하듯이 응? 부동산 전문가 하나 나오면은 막 정말 뭐 유명한 사람이다 하고 저끼리 막 웅장웅장 하면은 옆에서 그렇게 눈팅 하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지도 이제 끼들고 하다 보면은 뭔가를 사게 되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접근 루트 한 가지가 지인입니다. 지인. 아는 사람. 친인척. 또는 오래된 친구. 친구 엄마. 아버지 친구.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거냐면요. 한 집안 자체가 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인품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호감도도 높고 정말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 잘 모릅니다. 어째 해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에 간 거예요.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보통 기획부동산 가보면 어리어리합니다. 정말 멋진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사람들도 잘생기고 예쁘고 옷차림도 좋고 다 멋집니다. 수업을 합니다. 내일 트레이닝 해야 되겠죠. 각종 호재성 자료가 많은 부동산을 내놓습니다. 물론 그게 언론에서 약간 이슈가 됐던 지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걔네들이 만들어낸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을 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이 뭐냐 하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라는 걸 누군가한테 주워 들은 적도 있죠. 막연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개발 정보를 주고 저한테 칭찬도 해주고 대우도 좋게 해주고 하니까 믿지요. 제시를 합니다. 30%를 주겠답니다. 1억짜리 땅을 하나 팔고 오면 3천만 원을 주겠답니다. 멋진 제안 아닙니까? 한 건 하면 3천만 원입니다. 자, 해봅니다. 친구인 박 사장님한테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땅이 있다. 정보를 알고 있는데 너한테만 가르쳐준다. 얼마야? 1억이다. 그렇게 해가 성사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 사장님 돈이 없어. 안 한대. 그래서 못 팔았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내하고 같이 입사를 한 동료가 있는데 한 건 터뜨립니다. 1억짜리 하나 팔아가지고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박수도 치고 난리거든요. 오는 자리에서 돈 3천만 원 줍니다. 큰 돈이잖아요. 그죠? 만일에 몇 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이 또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으쌰으쌰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데 나는 잘 안 되네.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7천만 원에 사는 겁니다. 다른 데 해가지고 지금 영업 성과는 없고 차라리 내가 하나 사자. 부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 제가 아까 그랬잖아. 이 땅의 가격이 1억인데 가치는 훨씬 더 그 이상일 것이고 미래의 개발 정보 때문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샀습니다. 아니지. 아직까지는 안 날렸어. 7천만 원 샀어. 뿌듯합니다. 저는. 자, 김 사장한테 갑니다. 내 친구.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잖아 실제로. 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형님한테 갑니다. 형은 제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호감도도 많죠. 형도 하나 삽니다. 형한테 수수료를 안 받죠. 이 정도면 3천만 원 내가 챙기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나도 직업이니까. 그리고 미안하지도 않습니다. 왜? 오를 것이니까. 제가 집으로 보니까 그 뭐라노? 마누라 형은 마누라 오빠는 뭐라노? 형님입니까? 그걸 뭐라노? 천하? 미천하? 막 이렇게 이야기하나? 자,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꾸 반복합니다. 호감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대수봐. 나도 하나 하자. 했죠? 왜? 팔아야 나도 수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장인한테 못 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장모님도 장인 모르게 동참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친인척, 처갓집 해가지고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됐습니다. 배서방을 믿었는데 나도 믿었거든요. 사실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과 같이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방법,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할 건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하신다고 하면은 저질러도 됩니다. 두 가지 다 충족을 못 한다면은 하지 마세요. 첫 번째가 뭐냐?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본인이 부동산 지식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죠.
쉬운 선택지입니다, 이거. 난 부동산의 지식이 얕아요. 없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남았잖아. 알선하는 그 사람을 믿느냐.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알선하는 사람의 도덕성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정직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부동산의 지식, 전문성 그걸 믿느냐. 첫 번째 부동산을 몰라도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만 믿을 수 있다면 전문적인 지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뢰 가는 사람이라면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